5. 명확한 경계, 규칙 및 기대사항 설정. 긍정적이고 안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한 경계, 규칙 및 기대치를 설정하면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책임감을 강화하며 존중을 장려하고 신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장에서는 경계와 규칙을 효과적으로 설정하는 방법과 이러한 기대치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칙이 일관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방법과 학생들에게 규칙을 만들고 변경하는 데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경계와 규칙이 중요한 이유 존중, 신뢰, 책임감 함양. 명확한 경계, 규칙 및 기대치 설정. 학교에서는 학생, 교수진, 교직원에 대한 명확한 경계, 규칙,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규칙과 기대치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규칙은 학교와 학생의 필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기대치는 현실적이고 적절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특정 규칙과 기대 사항을 따르도록 요청받는 이유를 이해하면 준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허용 가능한 행동과 금지된 행동의 차이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따돌림, 기물파손, 신체적, 폭력 등 부적절하거나 파괴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식별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규칙 위반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설정하고 모든 교직원이 규칙과 결과를 일관되게 집행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규칙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규칙과 기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여 학생들의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규칙과 기대치에 대한 변경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행동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규칙 제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킴으로써 학교는 학생의 필요에 맞는 규칙을 만들고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또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규칙과 기대사항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경계, 규칙 및 기대치를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도록 가르침으로써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담긴 저자의 전략을 활용하면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양육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결과 설정. 학교가 위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결정된 결과 목록 일관되게 시행됨을 갖는 것은 안전하고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교실에서 존중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학생들이 규칙, 기대 및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과가 필요한 이유 설명. 학교 규칙을 위반한 결과에 대해 학생들에게 말할 때 먼저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치를 설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결과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 학생들이 규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와 다른 학생의 권리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수업 중에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하며 그래야 자신의 행동이 다른 학생의 학습 권리를 방해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결과를 부모에게 알리기. 학생의 행동이 교실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학생에게 추가적인 지원과 강화를 제공할 것이며 기대와 결과에 관해 학부모가 학교와 같은 입장에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학생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다음 위반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 위반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 개발. 행동 패턴을 식별하고 반복적인 규칙 위반을 추적하려면 규칙 위반을 추적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이 발생한 시기를 기록하고 결과를 문서화하고 규칙이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규칙을 검토하고 규칙이 여전히 관련성이 있고 최신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결과가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규칙 시행의 일관성 증진. 명확한 규칙과 기대치를 갖는 것은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 부분일 뿐입니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집행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규칙과 기대치에 대한 교직원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에게 일관된 규칙을 가르치고 정책 시행을 담당하는 교직원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칙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은 규칙과 기대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는 교직원에게 학교 정책의 개요와 정책 시행 방법을 설명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은 또한 모든 학생에게 일관된 규칙과 기대치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생들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규칙과 기대 사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과 기대치가 확립되면 학교는 이러한 규칙 위반의 결과에 대한 지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에는 다양한 유형의 규칙 위반에 대한 결과와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은 가능한 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일관된 결과가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규칙 시행의 일관성을 높이는 마지막 단계는 직원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교직원이 잠재적인 문제와 사건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학교의 규칙과 기대 사항을 이행하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솔루션을 브레인스토밍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할 때 서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에게 일관된 규칙을 가르치고 결과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교직원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학교는 명확한 기대와 일관된 시행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확한 경계, 규칙 및 기대 사항 설정. 학생들이 규칙 제정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 제공. 학생들이 학교의 규칙과 기대에 대해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학생들에게 규칙 제정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 정책 및 안전 프로토콜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규칙을 따르고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규칙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장려하는 것은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규칙과 기대, 사항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직접 물어봄으로써 교실에서 열린 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우려사항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칙과 해결책에 대한 제안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의견과 피드백이 소중하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학교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의 참여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키워줍니다. 학생들에게 규칙과 기대에 대한 발언권을 주는 것 외에도 교사는 결과를 설계하는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토론에 학생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특정 규칙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규칙과 해결책에 대한 제안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면 상호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칙과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판단 없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학생주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협력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규칙 제정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는 학교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긍정적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참여와 책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명확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 효과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학생들에게 규칙과 기대 사항을 알리는 데 중요합니다. 학생에게 알리기 위한 명확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면 모든 사람이 학교의 기대치를 인식하고 혼란 없이 이러한 기대치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규칙을 알리는 방법을 개발하고 기대치를 명확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피드백을 얻기 위한 의사소통 채널을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규칙 변경을 알리는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규칙을 알리는 방법 개발. 의사소통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학교의 규칙과 기대, 사항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명확하고 간결한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상세한 학생 핸드북 보유,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공지사항 및 알림 제공, 학교 전체에 적절한 포스터 및 간판 게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정책 변경 사항을 항상 학생에게 알리고
기존 규칙 및 징계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기대치를 명확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학생들이 학교의 기대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연령에 적합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학교의 기대사항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대사항은 학생들이 질문이 있을 때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드백을 받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설정. 피드백을 받기 위한 의사소통 채널을 설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기대사항을 적절하게 알리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댓글 상자 등 교직원과 학생 사이에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학교의 기대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이나 타운홀 스타일 토론을 개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논의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 변경 사항을 학생에게 알리는 절차 개요. 학교가 규칙 변경 사항을 학생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정책 변경 사항을 알리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면 학생들이 현재 규칙과 기대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연령과 선호도에 따라 이메일, 문자 또는 서면 통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정책 변경 사항을 학생에게 업데이트하고 질문에 답변하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규칙과 기대 사항을 알리기 위한 명확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학교에서 안전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기대치를 명확하게 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한 의사소통 채널을 설정하고 규칙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간략히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위한 자율규제 전략.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아이들에게 자기조절 전략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조절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 행동, 선택을 통제하는 능력이며 학생들이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을 가르치는 첫 번째 단계는 학생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 학생의 고유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학생의 자기조절 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 나은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학생의 강점과 과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전략을 가르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자기 모니터링 기술을 가르치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은 화가 나거나 압도당할 때를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전략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혼잣말을 가르치고 연습하는 것도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잣말은 큰 소리로 또는 머릿속으로 자신과 대화하는 연습으로 감정과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학생들에게 자기 모니터링과 자기 대화 기술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을 안전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강화는 학생들에게 자기조절 전략을 가르치는 데에도 훌륭한 도구입니다. 학생들의 성공과 성취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적절한 행동을 장려하고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조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도록 장려됩니다. 학생들에게 자기조절 전략을 가르칠 때 인내심과 이해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조절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조절 기술을 개발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학생들이 적절한 행동을 이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명확한 경계, 규칙 및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규칙 위반에 대한 결과를 보장하고 집행의 일관성을 촉진하고 규칙을 만드는데 학생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규칙과 기대 사항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전략을 제공하는 방법이 논의되었습니다. 자기조절 행동. 이러한 명확한 경계, 규칙 및 기대치를 설정하면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계, 규칙, 기대치를 설정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규칙, 규정, 처벌만으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마련하고 규칙을 어겼을 때 그에 따른 결과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규칙과 처벌은 정신 건강 문제, 따돌림, 자원 접근 부족 등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대화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른과 학생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 행동에 대한 기대에 대해 일관된 대화를 나누는 것, 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경청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멀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이 학업을 잘하면 폭력적인 행동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생이라도 폭력적인 행동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지원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학업과 사회, 정서적 학습 모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학생들이 폭력적인 상황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모든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어른들이 개입하고 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은 학생들에게 감정적 반응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지원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일부입니다. 규칙, 처벌, 학업만으로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려면 긍정적인 전략, 대화, 지원 및 자원이 결합되어야 합니다.